살펴보죠. 첫 번째, 나이브 베이지의 동작 원리를 이해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나이브 베이지를 이용한 스팸 메일 탐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이브 베이지를 이용한 스팸 메일 탐지기의 성능 개선 방법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나이브 베이지 분류기란 무엇일까요? 나이브 베이지 분류기는 확률 기반 분류기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터가 각 클래스에 속할 특징 확률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나이브, 예측한 특징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가정하에 확률 계산을 단순화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그런 의미죠. 베이즈는 베이즈 정리, 베이즈 이론이고요. 입력 특징이 클래스 전체의 확률 분포 대비 특정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베이즈 정리를 기반으로 해서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이즈 정리와 나이브 베이지 동작 원리에 대한 이해를 보도록 하죠. 베이지 정리에서 확률 AB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사건 B가 주어졌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의미합니다. X의 목표는 N개의 특징을 가진 샘플 데이터 X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 X는 특징 벡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징 벡터 X가 주어졌을 때 K개의 클래스 중 하나에 속할 확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샘플 데이터 X는 x1부터 xn까지의 값을 갖는 특징 벡터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yk는 샘플 데이터가 k에 속하는 사건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을 베이즈 정리에다가 바로 적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 벡터는 x1부터 xn까지의 원소로 구성이 될 거고요. 자, 확률입니다. 자, 어떤 확률이죠?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샘플 데이터 X가 주어졌을 때 요거죠. X가 주어졌을 때 K개의 클래스 중에 하나에 속할 확률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요게 X 벡터로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자, 요 부분을 베이지 정리에다 대입을 하니까 지금 우측에 나온 것처럼 이러한 수식이 지금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각각 px는 여기 나와 있는 확률 x, 그리고 확률 x바 yk, 그 다음에 확률 yk, 이 각각을 알게 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여기 확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다시 얘기하면 나이브 베이스의 목표가 되는 거죠. 자, 얘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우측에 나와 있는 요 각각의 구성에 대한 설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데이터 K에 속하는 사건의 확률 yk. 자, 그러면 여기 확률 YK는 관측값의 특징에 대한 지식 없이도 클래스가 어떻게 분포되었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 우리는 사전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yK가 하나 지금 얻어졌으니까 이걸 통해서 대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사전 확률은 사전에 미리 결정되어 있거나 또는 학습 샘플 데이터에 의해서 이걸 이용을 해서 학습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제 사전 확률의 개념이 하나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확률 YK는 사전 확률이다. 이 사전 확률을 실제로 쓸지 말지도 우리가 나중에 학습을 할 때 결정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일단 사전 확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확률 YK바 X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관측값에 대해 외부 지식을 이용하는 사후 확률입니다. 실제 이거 목표잖아요. 그렇죠? 요 사후 확률을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확률 X와 YK, 이거는
클래스 YK에 속한 Y1부터 YK까지 그죠? 이 가운데 속한 샘플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N개의 특징에 대한 결합 분포를 나타내는데 이걸 다시 말해서 유사 가능도라고 하는 베이지안 통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는 이런 것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나이브 베이지는 특징 간에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을 둔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N개의 특징에 대한 결합 조건부 분포는 특징들의 분포를 곱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 곱이니까 좀 유도하기가 이제 수월해지겠죠. 자, 그러면 px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자, px는 확률 x는 특정 클래스에 속하지 않은 특징의 분포에 따라 값이 계산이 되는 상수,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x라고 하는 거 역시 상수로 처리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얘를 뭐 넘겨주면 되겠네요. 상수니까. 자, 그러면 사전 확률과 유사 가능도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뭘 유도할 수 있어요? 사후 확률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확률을 우리는 사전 확률과 그 다음에 유사 가능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물론 이제 당연히 px 부분도 뭐예요? 상수니까, 그렇죠? 여기가 이제 상수이기 때문에, 자,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으면은 아래와 같은 비례식에서의 유도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죠. 자, 라플라스 스무딩입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곱이기 때문에 확률에 대한 곱을 지금 처리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어떤 게 0이 나와요? 그러면은 전체가 0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안 나왔다라고 해서 이거를 0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요. 특징의 출현 횟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초기 값을 1로부터 시작하도록. 그래서 실제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1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계산을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0을 곱해서 발생하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도 발견되지 않은 특징의 출현 빈도 초기 값을 1로 설정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씁니다.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라플라스 스무딩은 우리가 나이브 베이즈와 관련된 분류기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알파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라플라스 스무딩을 여러분들이 제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엔론의 이메일 데이터를 이용한 스팸 메일 필터 만들기를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에는 이제 미리 이렇게 전처리가 잘 되어 있는 포맷이 있고요. 그 포맷을 가져다가 저희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URL에 가시면은 해당 URL에 가시면은 거기에 프리프로세스드라고 하는 경로 밑에 파르 gzip 파일로 해서 파일이 있는데요. 3672개가 정상 파일이고요. 정상 메일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메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햄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자, 그리고 스팸 메일. 그래서 햄과 스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한 1.2배 정도 되는 이제 구조죠. 자, 그리고 얘가 폴더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햄과 스팸이라고 하는 폴더에 메일이 담겨져 있는데 전부 txt 파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이 다 txt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참고를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램의 시작 부분은 이메일을 이제 분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특징 행렬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일단 파일을 읽어다가 작업할 거고요. 경로를 두 개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N1에 스팸하고 그 다음에 햄이라고 하는 두 개의 경로가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루프를 돌릴 겁니다. 자, 패스에는 어떤 정보가 있어요? 패스에는 txt라고 하는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어서 이메일에다가 어펜드를 할 거고요. 위에 이제 빈 리스트 객체죠. 자, 그리고 그 패스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서 스팸이라고 하는 스팸 슬래시로 끝나는 경우에는 라벨에다가 해당 동일한 이제 인덱스가 되겠죠. 그래서 라벨에다가 1을 집어넣을 거고 아니면 0을 집어넣는. 그래서 이게 스팸을 이제 구분하는 거죠. 자, 스팸을 구분하는데 1이면은 스팸이 되는 거죠. 0이 되면 이제 햄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끝냈더니 실제로 0하고 1이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그 0에 대해서는 3672건, 1에 대해서는 1500건 이렇게 분류가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메일스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 스팸 메일을 우리가 필터링 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일단은 구축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기존의 그 단어를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을 이제 추출해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좀 제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흔히 해서 이제 불용어라고 얘기하는 스탑워드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쓸 거는 뭐냐면 NLTK라고 하는 모듈을 가져다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그럼 NLTK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시작할 거고, 다운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자, 그리고 워드넷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를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말뭉치라고 얘기하는 코퍼스라고 하죠. 그래서 코퍼스에서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위한 객체를 로딩하도록 할 거고, 자, 그리고 어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스템에서 워드넷 그다음 레머타이저라고 해서 이 단어에서 이제 분류기죠. 분류기 일종의 워드넷 분류기인데요. 그래서 워드넷에서 워드넷 레머타이저를 이용을 해서 이 불용어 처리를 진행할 겁니다. 자, 클린드 이메일스라고 하는 비어있는 리스트 객체를 만들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는 이메일과 관련되어 있는 거를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위에서 저희가 이제 로딩을 하면서 한 건 한 건에 대한 이제 이메일 정보를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메일 하나하나 연결해서 클린드 이메일스에다가 어펜드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작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머타이저에서 레머타이즈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이때 모든 단어를 일단 소문자로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스플릿 합니다. 화이트 스페이스로 스플릿해서 생긴 워드를 가지고 이게 이제 알파벳인지 그렇죠? 문자인지 검사를 하고요. 자, 그리고
그 워드가 그 워드가 이제 어디 안 들어가 있어요? names라고 하는 아까 우리가 그 부분 보셨죠? set 형태로 돼 있던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요 이제 리스트 컴프레션에서 문서로 이제 사용을 해서 조인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메일스에 실제로 하나 이제 문서, 이메일 문서가 있고 거기에 관련된 있는 단어들이 쭉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린드 이메일스의 첫 번째 원소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불용어 처리는 안 해놓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불용어 처리와 그 다음에 단어의 출현 빈도 특징을 추출하는 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 벡터라이저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카운트 벡터라이저. 자, 그럼 카운트 벡터라이저라고 하는 녀석은 단어 출현 빈도와 관련되어 있는 작업을 수행해 줄 수 있는 특징 변환기입니다. 자, 그래서 스타워드 워즈 부분은 저희 이제 잉글리시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맥스 피처스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맥스 피처스는 여러분들이 뭐 원하시면은 이 값을 더 큰 값으로 늘리셔도 되겠죠. 자, 그럼 벡터라이저 부분에서 fit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클린드 이메일 가지고 뭘 만들어요? 텀 다큐멘트를 이제 만드는 거죠. 자, 그 텀 다큐멘트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런 형태가 왼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이런 형태가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역시 뭐예요? 스파스 매트릭스 형태죠. 그래서 희소형렬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될 거고요. 당연히 이제 메모리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어마어마한 실제 컬럼의 이름은 다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은 벡터라이저 안에 이제 존재하게 되겠죠. 자, 변환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get feature names라고 하는 벡터라이저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복원을 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다시피 뭐 여기에 보시면 위치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가 되겠죠. 자, 그래서 행과 열의 구조로 해서 위치 정보를 주게 되면은 그에 따른 뭐 웹사이트, 리드 뭐 등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읽어보실 수 있게 됩니다.